자, 그러면 지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문.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주제복합 지문으로 등장하는 형태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인문지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최근 경향에서 보면은 주제복합 지문에서 점점 사회 관련된 글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향성이 계속되면 어쨌든 과학 지문도 주제복합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항상 유념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제복합 지문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렇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당연히 나 지문을 분석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바로 뭐다? 가와 나의 연관성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주제복합 지문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냥 가 지문 따로 읽고 나 지문 따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한두 문제가 이런 데서 로스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 지문부터 한번 어떤 식으로 이 지문은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도덕과 관련된 것을 뭐라고 했다? 의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바로 뭐다? 이것 중에 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유학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바로 첫 번째, 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둘 중에는 무엇을 했다? 바로 의를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유학자인 맨자는 이와 의 중 나라를 이롭게 하려면 무엇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냐는 왕의 물음에 이보다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의선 이후라는 대답을 하였으며, 그렇죠? 바로 의로울 의자에 먼저 선자성에서 의가 먼저고, 이 경제적인 것은 후, 뒤후자를 써서 나중이다라고 얘기했으며, 유학 경전인 서경의 구절 중 하나인 정덕 이용우생에서는 대부분의 유학자는 유교적인 체계와 목표를 일컫는 정덕이 우선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유교적인 체계와 법도를 일컫는 정덕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무엇이다? 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경제적인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일컫는 이용우생은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해석을 하였다. 즉, 유학에서는 의를 본으로 여기고 이를 말로 여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학에서는 이 의가 바로 뭐다? 근본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끝이다. 끝말자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유학에서 본과 말의 관계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 어떤 대상이 중요한 본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본과 말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이런 거는 숫자를 매겨놓으면 좋겠죠. 바로 어떤 대상이 중요한 본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본과 말의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본과 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유교사회인 조선에서는 산업공상 중 사를 본으로 농공상을 말로 여겼지만, 범위를 농공상으로 한정하면 농을 본으로
공상을 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과거, 그렇죠?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 산업공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지? 자, 이 말은 일단 단말의 뜻은 그대로입니다. 산은 바로 선비사, 선비를 의미하고, 농은 바로 농민, 농업을 이야기하고, 공은 바로 공업, 그렇죠? 대장장이 일 같은 공업을 얘기하고, 상은 바로 상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산업공상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핵심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것은 직업의 귀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알겠습니까? 즉 앞에 있는 직업일수록 중요한 직업이고 뒤에 있는 직업일수록 천한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선비를 나타내는 사가 가장 우선에 오게 되고, 실제로 유교에서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기 돈을 만지는 일은 소인배가 하는 일이라고 경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만지고 흥정하는 상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따질 때 선비가 제일 우선, 그 다음 자리는 뭡니까?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인이 오게 되고 마지막에 상업인이 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때 산업공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로 사가 본이고 그 다음에 농공상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농공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농에 해당하는 게 본이고 반대로 공상에 해당하는 게 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본과 말의 개념은 서로 어떻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또한 본과 말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자, 본과 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본과 말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의에 기초하여 이를 얻거나 소비해야 이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갖추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의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 자, 그치? 자, 이렇게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를 가지고 그 돈을 쓰게 되면은 그래도 뭐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일에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반면에 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 돈을 그냥 개인의 그런 욕심,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을 하겠죠. 그쵸?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의를 바탕으로 행해야지 올바른 소비가 될 수 있다. 올바른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상황이야. 서로 지금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뭡니까? 올바른 거를 찾을 겨를조차 없어요. 당장 내 목숨 부지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도덕적인 거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바로 뭐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뭡니까? 도덕적인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의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즉 이도 바탕이 되어야지 뭡니까?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즉 본인 의가, 그렇죠? 말인 이를 구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가 갖추어져야지 또 그 마찬가지 본인 의가 구현이 되기도 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이제 밑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에서 농업은 백성들의 생명에 직결되므로 여러 산업 중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은 농업에 비해 경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의 일부 학자들은 자,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이 농사짓기에 여의치 않을 때는
우선 어업이나 광업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어업과 광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농업과 비교하여 어업과 광업을 본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 농업과 비교하여 어업과 광업을 본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비교 대상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과 비교하면 어업과 광업은 바로 뭐다? 절대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즉, 산업공산에서 이미 우선순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비교 대상이 되면 나머지는 절대 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유학에 따르면 본말은 전도될 수가 없으므로 유학자인 이들 역시 농업이 본이고 어업이나 광업이 말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바로 여전히 농업이 본이고, 그쵸? 반대로 어업이나 광업이 말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이나 광업에 집중할 것을 주장한 것은 바로 뭐다? 말이 본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즉 어업이나 광업을 통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재화가 충족되면 농업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를 통해서 본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서로 연관되어 있다의 예로서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재화를 만드는 방도로 한정하면 농업이 본이고 어업과 광업이 말이지만 생각의 범위를 삶 자체로 넓히면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이고 농업, 어업, 광업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를 얻는 방도는 다 말로도 볼 수 있다. 서로 이제 뭡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농업이 본이 되기도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즉 이들은 어업과 광업을 통해 재화를 얻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말로써 본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업과 광업을 통해 재화를 얻는 게 바로 즉 말로써 그렇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 되고 여기서는 말을 통해서 본을 실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말로써 본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유학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와 의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본 유학의 그런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나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글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지암이 현감으로 부임한 지역은 토질이 좋지 않아 농업 생산량이 적었다. 따라서 이곳의 백성들은 늘 식량이 부족하였고 신분을 막론하고 유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지암은 유민을 수용해 머물 곳과 음식을 제공하고 각자 능력에 맞는 일을 주었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 유민에게는 집신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게 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적극적 구휼 정책을 사용하였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란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밥을 뭡니까? 만들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일부 유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만으로는 이 지역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에 부족하였고 중앙정부가 펼친 정책도 구휼미를 제공하거나 다른 고을의 곡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정도였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 또한 이 지역의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중앙정부가 펼친 정책은 바로 뭐다? 바로 구휼미를 제공하거나 다른 고을의 곡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중앙에서 정부가 펼친 정책이고 이 정책의 특징은 바로 뭐다?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그렇죠? 바로 임기 응변식 정책이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당장 밥을 주는 그러한 정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배고프다고 밥을 주면 그럼 그 밥 다 먹고 나서는 그 사람 어떡할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또 배고파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국가의 정책은 바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에 이지함은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은채구를 허가해 줄 것과 무인도의 어업기지와 염전을 만들어 이곳에서 나온 재화의 유통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바로 뭐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지함이 그렇죠. 이게 바로 이지함이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광산채굴, 광업과 그 다음에 어업, 그쵸? 어업기지와 염전을 만드는 어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즉 바로 뭐다? 가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백성들의 그쵸?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바로 뭐다? 이러한 방법을 건의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가 충족돼야지 뭐가 될 수 있다? 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재원으로 농업을 정비한 후 이 지역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면 이권을 다른 어려운 곳으로 넘기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얻은 재원으로 농업을 정비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가을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농업과 어업을 비교했을 때 농업을 본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다? 광업, 은채굴이라든지 어업기지, 염전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써 판단을 하고 있고 이지함은 이 말을 통해 본을 발전시킬 수 있다, 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자세가 여기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와 나글이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이 글은 어떻게 보면은 가에서 어떤 유학의 이론을 제시하고 나에서는 실제 인물의 그런 행적을 제시함으로써 그 유학의 이론이 이 실존 인물의 그 뭡니까? 그 행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지함은 백성들의 삶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바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16세기 조선은 이전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발달하였지만 백성들을 생각해야 할 양반 지배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재화의 대부분이 일부 계층에 몰려 있어 일반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지함은 사회 지도층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도덕성을 갖추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지함은 경제적 이해 추구와 도덕적 의의 실현은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의의상보론 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바로 뭐다? 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본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지함이 의와 이의 관계를 상보로 본 것은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과 사회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도덕적 의만 강조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가볍게 보게 될 것이고 경제적 이해만 집중하면 사회의 도덕적, 자 다음 페이지, 자 타락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도덕적 의의 실현은 경제적 이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이의 추구는 도덕적 의를 근본으로 해야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가글에 나왔던 요 내용을 이지함이 심화 발전시킨 게 바로
의의상보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상 가와 나그는 서로 어떻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글을 파악했으면 당연히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두 지문의 연관성, 각각을 파악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가는 의와 이의 관계에 대한 유학의 주장을, 나는 의와 이에 대한 이지함의 생각을 살펴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2번을 보면 가는 조선에서 농업이 중시된 이유를 제시했어?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는 세모입니다. 하지만 왜 세모냐? 이것이 글의 전체적인 메인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세모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이지함이 농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지함은 바로 뭐다? 광업과 어업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먼저 풍속해져야지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지함은 농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뒷부분이 확실하게 틀려서 2번이 답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가는 유학 경전에 언급된 다양한 경제정책이 제시했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냥 이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고 정책적인 내용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유학 경전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바로 뭐다? 유학 경전의 언급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뭐다? 의가 이보다 중요하다. 요 이야기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나는 이지함과 다른 유학자들이 주장한 경제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이지함의 정책만 제시돼 있지 다른 유학자들이 주장한 경제정책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3번부, 4번부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가는 도덕적 의의를 추구하는 여러 유학자들의 사례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직면했을 때는 세모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왜? 앞에서 보면 맹자의 사례도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애매모호하게 헷갈릴 수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뒤에 봅시다. 나는 도덕적 의의를 추구하는 이지함의 사상적 한계가 드러났다? 아니죠. 오히려 이지함의 그런 뭡니까? 행동이나 생각들이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5번. 유학 경전에서 의와 이를 언급한 부분을 나는 의와 이에 대한 유학 경전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유학자들의 생각과 이지함의 생각은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가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볼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죠? 보도록 합시다. 자, 맹자는 나라를 이롭게 하려면, 그쵸? 의와 이중 의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얘기한 게 바로 뭐였다? 의선 이후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2번. 대부분의 유학자는 의식주를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 유교적인 법도를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쵸? 왜? 기본적으로는 의가 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를 통해서 의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 이유가 모두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3번.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이 어려울 때는 우선 다른 산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대신에 어떻게? 다른 산업을 통해서, 그렇죠? 본인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다만 농업이 본이라는 점은 변함은 없다.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겠죠. 4번 유학자들은 재화를 얻으려는 노력을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것과 상반되며 유학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았다? 아니죠. 바로 아까 이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다? 본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의를 통해서 이를 행하는 것이 옳은 반면에 이가 만족이 되어야지 의도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공상 중 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농공상 중에서는 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는 본문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바로 공과 말은 서로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가를 읽은 학생이 기읍과 보기의 사상과 갑에 대해 보인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읍이 뭡니까? 자, 기읍을 보게 되면 바로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 아까 곤과 말이 서로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 유학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이 사상과 갑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네요. 자, 보게 되면 자, 갑은 곤과 말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가 같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뿌리는 본이며 가지는 말이 됩니다. 뿌리는 가지의 근원이지만 가지가 없으면 뿌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말 또한 본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답이 나왔죠. 바로 본과 말은 연관이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또 나에서 제시해줬던 이지함의 그렇죠? 의의 상보론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한 어떤 대상이 본인지 말인지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변하므로, 자, 어떤 대상이 본인지 말인지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변화한다. 즉, 본과 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은 전부 다 기읍과 일치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부 유학자들 생각과. 그렇죠? 자, 그래서 본과 말은 각자 기능과 모습이 달라도 결코 분리하여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를 뿌리가 아닌 열매와 관계하여 생각하면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가 열리므로 가지가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의 생각은 사실상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은 그쵸? 좋게 봅시다. 자, 기역은 말이 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갑은 말이 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겠군. 자,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적절한 것을 고르라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죠? 바로 뭐다? 기역은 말이 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갑은 말이 본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동일하게 두 사람의 생각이, 기역과 갑의 생각은 서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자, 기역은 조선의 일부 유학자들은 두 대상의 본과 말의 관계가 정해지면 뒤바뀔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죠. 바로 일부 유학자들도 본과 말의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갑은 두 대상의 본과 말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자, 그 다음 3번. 기역은 본과 말이 되는 두 대상은 역할이 같아질 수 있으므로 둘의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본과 말의 구분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본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갑은 본과 말이 대상이 각자 역할이 다르므로 둘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군. 그죠? 일단은 이 앞부분이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기읍과 갑은 모두 자연이 아닌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은 어느 것이 본이고 어느 것이 말인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게 틀렸죠. 그렇죠? 본과 말은 구분은 돼 있다. 그렇죠? 다만 관계가 상대적일 뿐이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본이 될 수 있고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읍과 갑은 모두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대상이 본인지 말인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군. 약간 추론이 필요하지만 5번이 답이라는 거죠. 즉 상대적인 것이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다른 대상과 비교해야지만이 그 대상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가 없으면 그 대상의 값어치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게 상대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나를 참고할 때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이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바로 중앙정부의 정책. 그렇죠? 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렇죠?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바로 무엇이다? 백성들의 뭡니까? 경제적인, 그렇죠? 경제적 궁핍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바로 뭐다? 미공책에 불과하다.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다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또 배고파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가이드를 딱 두고 답을 보니까 당연히 몇 번밖에 없겠어요? 몇 번이겠어요? 가이드를 두고 답을 보면 몇 번 선지가 답이 되겠어요? 그치, 바로 5번이 답. 바로 가이드를 두고 보니까 전혀 헷갈릴 이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순간 1초, 2초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중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5초, 10초를 아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의상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보도록 합시다. 의상보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과 말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한 거죠. 보도록 합시다.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었어요? 아니죠. 바로 의상보론은 이지함의 주장이었죠. 자, 2번. 양반 지배층의 도덕적 타락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으로 평민을 제외한 양반 지배층의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아니죠. 바로 이것은 모든 백성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의와 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본과 말은 구분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만 관계가 상대적이고, 그렇죠?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둘을 구별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지함도 어때? 아까 얘기했듯이 은채굴과 어업기지와 그 다음에 염전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가 충족이 되면은 농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바로 이지함도 역시 농업을 광업이나 어업보다 더 근본으로 보고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굳이 아니면 그걸로 부자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굳이 농업을 굳이 머리 아프게 연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4번.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도덕성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의 바탕에는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자, 5번.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재화를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거야? 아니죠. 그렇죠? 의상도로는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장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뭡니까? 백성들이 실제로 조선이 16세기 들어서 경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그 경제적인 혜택을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상도론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A를 보도록 합시다. 단어 문제죠. 요거 풀이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A를 보면은 자, 이런 문제, 단어 문제도 은근히 이 친구들 많이 틀리죠. 자, 이런 것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기지와 염전을 만들어 이곳에서 나온 재화야. 그럼 여기서 나오다의 의미는 무슨 의미로 볼 수가 있다? 일종의 생산된 재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일종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이기는 해요. 알겠지? 고유어 같은 경우는 좀 관념어적인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쓰거든요. 생산되다 같은 게 일종의 한자어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뜻이 같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그러면 선지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자, 1번. 오늘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여기서는 기사가 어떻게? 일종의 실렸다. 그렇죠? 혹은 그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는 드디어 약속 장소에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야? 약속 장소에 이동했다. 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번.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믿을만하다. 이 회사에서 제품이 나온다는 건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러니까 벌써 3번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4번. 방에서 나온 그는, 그렇죠? 여기서 나오다도 역시 이동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방에서 거실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이거는 바로 뭐다? 일종의 뭡니까? 혼합되어 흐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바로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휘의 뜻을 묻는다고 그 어휘만 봐요. 알겠지? 어휘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앞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어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선지에서도 지문 항상 문장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해는 잘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주 클리닉이랑 다음 주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